기업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스티브 잡스와 같이 혁신적인 사람이 되길 원할 것입니다. 혁신은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혁신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소개할 경영자는 최소한 그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는데요. 3M의 전설적인 경영자 윌리엄 맥나이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마 맥나이트는 잘 모르셔도 3M은 많이 들어본 기업일 텐데요. 3M은 2022년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약 45조 원 정도를 기록했고요. 미국 내에서 100억 건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착제, 연마제, 방화용품, 의료용품, 라미네이트 등 6만 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3M 제품은 아마도 스카치 테이프와 포스트잇,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프로피 디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영학자들은 맥나이트를 3M 12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는데요. 창업자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는 3M의 전문 경영자였지만 1960년대까지 맥나이트가 수십 년 동안 스탁 옵션으로 받은 3M 주식이 무려 270만 주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3M은 1902년 광산업에서 출발한 회사라고 하네요. 3M이라는 회사 이름은 원래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 이라는 영어 단어의 두 문자가 모두 M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세 개의 M, 즉 3M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3M은 회사를 설립하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광산업은 수익성 문제로 사업을 접고 연마제 또는 사포 사업, 영어로는 샌드페이퍼 사업에 뛰어드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도 경쟁이 치열해서 회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윌리엄 맥나이트는 대학 졸업도 하기 전에 1907년 3M에 취업을 하는데요. 학교 공부는 그저 그랬던 맥나이트는 3M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데요. 그 결과 맥나이트는 29살의 부사장, 39살의 3M의 최고 경영자로 발탁됩니다. 이후 맥나이트는 3M의 CEO로 20년, 이사회 회장 및 명예회장으로 23년을 재직하죠. 무려 3M에서 67년 동안 근무한 것입니다. 경영학자들이 맥나이트를 3M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자로 보는 이유를 저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맥나이트가 3M의 부사장으로 있던 1920년대 후일 3M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개발 인력으로 평가받는 리차드 드루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는 원래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어 대학을 중퇴했다고 합니다. 이후 댄스클럽에서 밴조라는 악기를 연주하며 근근히 먹고 살던 한마디로 자유인이었죠. 당시 3M의 주력 상품은 방수사포라는 제품이었는데요. 1920년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는 도색 작업을 하기 전에 자동차 바디 전체를 사포로 매끈하게 가는 공정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먼지가 공기로 날리는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포 작업을 할 때 물을 뿌렸죠. 3M의 방수사포는 시장에서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드루의 임무는 3M 방수사포의 수명과 먼지 방지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말단 연구원이었던 드루에게 꽤 의미 있는 업무가 주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드루는 자동차 바디 작업에서 3M 사포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를 매료시킨 일은 자동차 바디에 페인트를 칠하던 작업자들의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죠. 당시 미국에서는 자동차 바디를 여러 색으로 칠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하네요. 그러자 하나의 색으로 자동차를 칠하던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죠. 도색 작업을 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색의 경계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테이프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도색 작업 후에 테이프를 떼면 칠이 벗겨지거나 접착제 찌꺼기가 자동차 몸체에 남는 것이 골칫거리였죠. 드루는 도색 작업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테이프를 개발하는 일에 매진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시한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3M 본연의 사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에 몰두한 것이죠. 드루는 3M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조직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었죠.
1920년대 미국 기업들은 종업원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관리와 규율을 강조할 때였습니다. 테일러리즘으로 대표되는 관리적 자본주의 시대가 기업 문화를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급 연구원이던 드루의 이런 일탈 행동은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당시 3M 부사장이던 윌리엄 맥나이트가 드루의 일탈 행위를 제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맥나이트는 평소 드루의 성실성과 창의성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려 2년 동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고 딴전을 피우던 드루의 일탈을 눈감아준 것이죠. 1925년 3M의 역사를 바꿔놓는 마스킹 테이프라는 혁신적인 신제품이 이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이후 드루는 테이프 연구에 박차를 가해 이듬해에는 서류 봉투나 상자를 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셀로판 테이프 개발에도 성공합니다. 현재까지도 3M의 주력 제품 역할을 톡톡히 하는 테이프 사업이 드루의 일탈에서 시작된 것이죠. 3M은 드루가 발명한 이 테이프에 스카치란 브랜드를 붙인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맥나이트의 통찰과 식견이 없었다면 드루는 회사에서 당장 해고당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3M은 오늘날 사포 만드는 그저 그런 중소기업으로 머물렀을지도 모르죠. 드루에게 일탈의 자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3M은 사포 전문 기업에서 테이프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드루의 일탈 행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맥나이트는 이를 아예 제도화할 결심을 하는데요. 1948년 3M은 종업원들의 혁신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15% 자유시간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업무 시간 중 15%를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 연구에 할애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한 획기적인 제도였습니다. 접착식 메모지 포스트잇 같은 3M의 창의적인 제품이 이 제도를 통해 개발된 대표적인 제품이라 합니다. 혁신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맥나이트의 경영 철학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3M은 최근 각 사업부장에게 매출의 30% 이상을 최근 4년 동안 개발된 신제품에서 창출해야 한다는 30% 법칙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 같으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목표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종업원들에게 무한 자유를 부여해온 3M이기에 종업원들은 합리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최근 종업원의 혁신성 제고를 위해 3M의 정책을 모방하는 기업들이 많죠.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입니다. 구글은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할애할 수 있도록 한 20% 자유시간 제도를 도입했죠. 이제 3M의 사례를 요약 정리할 시간입니다. 1920년대 마스킹 테이프라는 신사업 진출에서 맥나이트가 한 일은 종업원의 일탈을 눈감아준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경영학자들은 맥나이트를 왜 3M 역사상 최고의 경영자로 꼽을까요? 그는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혁신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를 최초로 제도화한 경영자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1920년대에 그런 생각을 한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자였죠. 그는 종업원에게 책임을 위항하고 주도권을 줘야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고 그것을 실행하고 제도화한 경영자입니다. 현재 하는 사업만으로는 계속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종업원들이 해야 할 일을 업무 규율로 철저히 통제하는 기업의 종업원들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규율 속의 종업원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드루의 일탈 행위를 참고 기다려준 3M의 맥나이트 같은 경영자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